안녕하세요. 벨트입니다. 잘 지내시죠? 저는 책을 읽고 제 생각이나 살아온 경험을 덧대어 소개하거나 리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책을 열심히 읽고 소개하거나 리뷰하려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사를 바꾼 시리즈입니다.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 또 세계사를 바꾼 37가지 물고기 이야기,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이렇게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후추라는 향신료를 통해 이 책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요즘 웬만한 요리에 다 첨가해 먹는 후추가 역사의 한 축을 바꿨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고기를 구워 먹거나 요리를 할 때 후추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이 후추가 16세기에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사는 후추가 그 당시에 금과 맞먹는 가치를 지녔었습니다. 예전 유럽은 지금처럼 소나 돼지가 가축화되어 있지 않아 고기를 자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어나 대구 같은 생선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가 백반집이나 일식집에 가면 흔히 먹는 대구탕의 대구는 유럽 사람들에게는 주요 식량 중에 하나였습니다. 청어보다도 살도 많고 염장하면 훨씬 더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었죠. 당시 청어나 대구를 염장하여 보관하고 어장 관리를 잘하는 나라가 네덜란드였는데, 이 기술로 부를 쌓게 되고 후추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과 합쳐 최초의 주식회사라고 불리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금융의 중심이 됩니다. 이 시기를 근대 금융의 시작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쉽게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생선 잡아서 번 돈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통조림 생선이나 대구탕에 들어가는 대구로요. 신기하시죠? 자, 다시 후추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기가 없어 먹을 기회가 많지 않았고, 실제 가축화가 되기 시작한 건 18세기가 지나서야 서서히 가축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돼지를 가축화하기 시작한 건 1920년에서 30년대가 되어서입니다. 당시 식민지 시절 일본이 돈가스를 먹으려고 우리나라에서 돼지를 가축화했어요. 그렇게 등심, 안심 좋은 부위를 다 가져가고 우리는 남은 부위를 먹다 보니 삼겹살이 대중화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삼겹살을 먹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오늘 자꾸 이야기가 샛길로 빠지네요. 암튼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 고기는 이제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쉽게 먹을 수도 없었고 부패하기가 쉬워 보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간이라고 해봤자 소금 정도였고 향신료가 거의 없던 시절이라 좀 심심했고 고기 특유의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이때 후추는 언제나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고 풍요로운 식생활을 구현해주는 마법의 약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고기는 특유의 향이 나죠. 즉 잡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다양한 레시피가 있는 것도 아니니 맛도 항상 비슷했는데, 이 후추 같은 향신료를 뿌려 먹으니 냄새도 안 나고 이게 다채로운 맛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당시 유럽 사람들한테는 신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추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희소성과 막대한 유통비용 때문에 후추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쌌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추는 남인도가 원산지인 아열대 식물이라 유럽에서는 재배할 수 없었습니다. 육로로 들어오려고 하니 길도 너무 험하고 중간에 약탈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배를 이용해서 운송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배의 기술이 발달했고 지금으로 치면은 너무나 조약한 배에 300에서 500명씩 타서 한두 달을 꼬박 이동해야 인도 대륙이 닿을 수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풍랑이라도 만난다 치면 그냥 꼼짝없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도 누군가 전염병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수백 명 중에 살아 돌아오는 선원은 몇십 명이 안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유럽 사람들에게 그만큼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는 신세계였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었어요. 이런 유럽 사람들의 검은 욕망이 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도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를 통한 해상무역을 하기 위해 인도를 찾아 떠났다가
이 방향을 잘못 알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이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로 착각을 했고 거기 사는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인디언이라고 불리우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더불어 아메리카 대륙 옆에 있는 카리브해를 인도 서쪽이라고 오인하여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후추는 고기를 오래 보존하고 다양한 맛을 내주었지만 단지 이 용도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족이나 상류층에서 후추의 인기가 치솟고 그에 따라 엄청난 가격이 형성된 데는 사실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자신의 높은 지위와 부를 가시하기 위한 상징적 목적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리가 손쉽게 뿌려 먹는 후추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만약에 후추를 뿌려 먹었다면 여러분들도 상류층이고 귀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콜럼버스를 시켜 후추를 구해오라고 한 것이죠. 여담으로 콜럼버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영어로 후추는 페퍼입니다. 그런데 고추는 핫페퍼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이 이름도 콜럼버스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후추와 고추는 생김새부터 많이 다르죠. 근데 이름은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리길 콜럼버스가 후추를 찾아 인도를 갔어야 했는데 아메리카 대륙으로 잘못 찾아갔습니다. 근데 콜럼버스는 큰소리 떵떵 치고 항해를 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후추를 찾아서 가야만 했죠.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후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매운맛이 나는 한 식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이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죠. 후추도 약간 매콤한 맛이 났기도 했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콜럼버스에겐 아메리카 대륙은 인도여야만 했고 고추는 후추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핫페퍼라는 명칭을 붙여서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추는 향신료 기능뿐만 아니라 음식을 보존하는 기능도 있었고 당시 항해하는 사람들이 비타민 C가 부족하여 괴혈병에 많이 걸려 사망했는데 고추를 먹은 사람들은 괴혈병에 걸리지 않는 신기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뱃사람들한테는 패스트 같은 질병보다도 시름시름 말라 입에서 쉴 새 없이 이렇게 피가 흐르고 병든 닭처럼 이렇게 꼬박꼬박 죽어가는 이 괴혈병이 훨씬 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추 대용으로 들고 가던 이 고추를 먹은 선원들은 괴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고추에 비타민 C가 풍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 C가 부족하다는 게 참 상상이 가진 않지만 16세기 대항해 시대에는 정말 많이 부족했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왕성하게 해상무역과 정복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고추나 레몬 등 먹는 음식들로 이 괴혈병을 잘 극복했기 때문이라네요. 그렇게 좋은 향신료이자 약, 식량을 구하게 된 콜럼버스는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이 후추부터 이 고추까지 이어지는 이 스토리가 신기하면서도 재미있으시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후추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식물과 물고기, 약까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밖에도 이 세계사와 얽힌 재미있는 내용들이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이 세계사를 바꾼 시리즈를 찾아보시고 사서 읽어보세요. 분명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책 소개 및 리뷰가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